낡은 도시 풍경을 구출하는 건축가 조윤희입니다. 가정집을 고쳐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벽체는 벽지만 뜯어내고 노출이 된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방으로 들어가던 문은 철거를 하고 그 문 틀만 그 오래된 벽돌과 잘 어울리는 철판 재질을 덧붙였습니다. 거실로 쓰던 곳은 좀 어두웠었거든요. 그 부분에 천창을 내어서 자연스럽게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굳이 인공 조명을 쓰지 않아도 건물을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이렇게 치수 선을 다 그려놨어요. 30cm 간격으로 천정에도 붙어 있고 기둥에 붙어 있는데요. 설계 얘기하면서 이거 너무 높다, 너무 낮다 이런 얘기 할 때도 도움이 되고, 건축주분들 오시면 치수를 보여드리면 이제 바로바로 이해를 하셔서 그런 용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처음에 고칠 때는 우리가 잘 쓸 수 있을까 약간 고민이 있었는데, 구조 진단을 해보니 오히려 한 층을 더 증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구조 강도를 갖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더 고쳐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으로 쓰던 건물이 있어요. 공유 오피스로 바꾸는 공사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안을 한 건 집 같은 공유 오피스였습니다. 신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택으로 쓰던 건물을 바꾼 거기 때문에 각각의 방들이 많이 있어요. 방 안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각각의 다 외부 테라스를 갖게 되거든요. 건축법 상으로 주택으로 사용했을 때는 발코니 면적을 합법적으로 내부화시켜서 쓰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업무 공간으로 이 용도가 바뀌면서 그렇게 사용했던 면적들이 다 불법이 돼버려서 반강제적으로 내부화해서 쓰던 발코니 부분을 진짜 발코니로 다 바꿨어요.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한 면적의 손실이겠지만,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개인 발코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유 오피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오래된 건물이 지금 현재의 필요에 맞게 변경돼서 사용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가능성들을 또 그 오래된 건물이 주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그 접점의 규모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전봇대집 같은 건물은 도시하고 만나는 게 불과 몇 개의 계단이거든요. 그 계단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중요하다면, 그 구청의 현관이라고 하면 그 1층에 있는 넓은 로비 공간 자체가 현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의 현관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라고 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문지방인데요. 문지방이라는 게 이쪽 공간에 있다가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경계점인데, 그 경계점이 어떻게 다뤄져 있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학교 하면 교실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저 교실은 특정한 행위가 일어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시면 복도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했거든요. 50분 수업을 하고 10분을 쉴 때 그 10분의 다이내믹이 다 복도에서 이루어지고, 명확한 성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다양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확한 성격이 있는 공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수적인 공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주는 어떤 지점이 되는 공간, 뭐 현관이나 문지방, 그런 공간들이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세심하게 다뤘을 때 진짜 편하다, 좋다, 이 건물에 자꾸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완강한 그 단지 개발 반대주의자거든요. 조금 부끄럽지만 저도 지금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제가 거기를 살고 있다는 이 사실도 이 사회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싫은 사람도 선택지가 없는 사회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발달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가 풍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빈약한 건축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집을 고쳐서 저희 사무실로 쓰면서 저의 그 생활의 반은 구도심에서 살고 있고, 저의 나머지 반은 재개발이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그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낙후된 지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다양성을 상실한 재개발된 단지 안에서 아파트에서 편리하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안에서 선택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놓여 있는데요. 그것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어떤 인식들이 이제 점차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결정들을 개개인이 내리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회의 큰 힘들에 의해서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건축가 한 명이 대안을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점차적으로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 가운데 지점의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도시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구도심을 어떻게 살릴 건지,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켜 나갈 건지가 여태까지 해왔던 맥락을 다 없애고 새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은 정말 명확한 것 같아요. 필요 없으니까 다 철거를 해버리고 다시 새로 짓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도시가 정말로 많은 요소들로 만들어져 있고, 건축가라는 거는 이 복잡한 요소들 안에 점 하나를 더하는 일이지, 이 도시의 컨텍스트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일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철거를 했을 때 나오는 폐기물이나 자연을 오염시키는 방식이나 현장을 실제로 이제 지어볼 때 가서 느끼는 무게감이라는 게, 도면에 그림을 하나 그렸을 때 그것이 현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인력과 자원이 투입돼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봤을 때 쉽게 철거하고 쉽게 짓고 하는 그런 결정들이 저는 너무 인간 편의적이고 우리가 너무 도시를 오만하게 바라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거를 철거하고 우리가 새로 지으면 되지라는 결정을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되게 우려스럽게 느껴지고, 이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점차 우리가 옮겨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오래된 건물들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설계해서 고쳐서 이것을 만져나가는 일이 결국은 큰 방향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원을 아끼고 쓸데없는 폐기물들을 줄이고 우리 도시를 더 생명력 있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